여러분 반갑습니다. 작업환경 측정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깨싹 물질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분석하는 원리하고 그 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채취는 다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분석은 또 다른 이제 분석의 원리, 분석 기기를 이용해서 그 양을 알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 긴장이 필요합니다. 분석에서 사용되는 용어들, 또 기기의 명칭 이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전에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공기 중에 이제 깨싹 물질을 채취를 하고 샘플링을 하고 그 다음에 운반을 하고 실험실에서 다시 이제 그걸 분석을 하죠.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채취 과정 또 실험실까지 가져오는 과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공기 중에 깨싹 물질은 무엇으로 채취를 합니까? 흡착관으로 채취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고체 흡착관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이 활성탄관과 실리카겔관, 깨싹 물질의 극성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활성탄관과 실리카겔관은 이제 7cm 길이의 앞층과 뒤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층에서 주로 채취를 하고 뒤층은 비교층입니다. 그래서 이 앞층과 뒤층을 비교해서 브렉스루, 파과 현상을 체크를 하죠. 자, 흡착관을 통해서 공기 중에 깨싹 물질 다 채취를 해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험실로 가지고 옵니다. 자, 실험실로 가지고 온 다음에는 이제 이 흡착제에 흡착된 깨싹 물질이 얼마만큼 있는가 양을 알아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분석의 과정이죠.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유해 물질의 양을 알아낸다 해서 정량이라고 하죠. 정량의 과정이 이제 분석의 과정입니다. 자, 분석을 하기 전에 채취하는 재료로부터 분석을 용이하도록 하는 그 처리 과정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전처리, 프리트리트먼트라고 합니다. 분석에 영향을 주는 물질들 사전에 다 제거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뭐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지만 공기 중에 입자상 물질에서 금속을 분석하거나 또는 뭐 오늘 이 시간에 배울 깨싹 물질을 분석하거나 어쨌든 분석하기 전에 그 채취하는 과정에서 분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들을 제거하는 전처리 작업, 사전 작업, 이것이 전처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채취 과정과 깨싹 물질을 채취하는 과정과 재료, 그리고 전처리하는 과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처리는 아주 간단했었죠. 흡착제에 흡착된 깨싹 물질,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흡착제 이제 고체 표면에 붙어 있는, 쉽게 얘기하면 흡착된 물질들을 끌어내는 겁니다. 끌어내는 것이 어떤 용어를 썼습니까? 탈착이라고 했습니다. 디잡션, 탈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탈착을 어떻게 시키느냐? 용매, 유기용제를 이용해서 그 흡착제를 유기용제에 이렇게 털어 넣게 되면은 흡착제에 붙어 있던 공기 중에 채취했던 깨싹 물질이 이제 떨어져 나옵니다. 탈착돼서 그 용매에 녹게 되죠. 그 용매가 보통 어떤 것을 이용한다고 그랬습니까? 이황화탄소를 이용을 했었죠. 물론 이제 이황화탄소가 광범위하게 이용을 하지만 다른 용매도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여러분들이 크게 정리를 한다면 깨싹 물질, 공기 중의 깨싹 물질은 흡착관으로 채취를 한다. 흡착의 원리에서 채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하는 과정, 정량을 하는 과정 전에 탈착을 한다. CS2를 이용해서 탈착을 하는 장면까지 현장을 방문해서 그 실험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흡착제에 붙어 있던 깨싹 물질이 이제 CS2에 잘 녹아 있겠죠. 탈착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료를, 전처리된 시료를 이제 분석 기기를 이용해서 얼마만큼 흡착제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깨싹 물질의 양이 채취가 되어 있느냐, 이 정량하는 과정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배울 중요 내용은 첫 번째는 이제 크로마토그래피 원리, 또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나오는 분석에 관련되는 용어죠.
중요한 용어들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스학 물질은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을 합니다. 이 크로마토그래피가 어떤 원리에서 가스상 물질을 정량을 하는지, 또 이런 정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분석의 용어는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뭐 전문적으로 분석을 하지 않으니까 그 분석의 원리하고 이 분석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들만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일단 크게 구분을 하는 것은 이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자, 다시 한번 돌아가면은 탈착된 용매 CS2에 이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가스학 물질이 녹아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로 주입을 합니다. 넣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이동시키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 이동을 시키는 물질이 가스일 경우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고 액체인 경우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합니다. 우선 이 정도로 구분하는 것이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잠시 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피하고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비교하는 내용도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의 기기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기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기기의 구성 요소하고 실제 기기의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현장을 방문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스학 물질의 분석의 기기 원리는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을 합니다. 크로마토그래피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크로마토그래피 분석 원리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고정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페이스, 상이라고 해서 고정상, 솔리드 페이스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이제 가스학 물질을 지체시키는, 머무르게 하는, 리텐션 하게 하는 흡착제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흡착제의 그 고체 흡착제가 이제 고정상 내에 충진되어 있는데, 그 가스학 물질을 분석하는 시료들이, 그 시료가 이 고정상을 통과하면서 이 고정상에 들어있는 흡착제의 친화력에 따라서 분리가 됩니다. 흡착과 분배에 따라서 차근차근 분배가 되죠. 가스학 물질이. 이것들이 이제 크로마토그래피의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가스학 물질은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을 한다, 정량을 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체적으로 이제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크로마토그래피 원리를 설명할 텐데,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자, 크로마토그래피는 시료가 고정상을 통과하면서 고정상 내에 있는 흡착제와 흡착과 탈착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분리가 되는 현상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그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림을 보고 크로마토그래피 이론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교재에 있는 이 그림은 크로마토그래피 이론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동상 용매 S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시료,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 성분 AB가 있습니다. 자, 용매, 이동상을 이렇게 그 고정상 내로 주입을 하게 되면 시료 AB가 이제 고정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정상에 들어있는 흡착제와 친화력에 따라서 AB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돼서 통과를 하게 되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성분이 AB입니다. AB를 이동상을 통해서 고정상으로 이제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럼 고정상 내에 있는 흡착제가 이 AB를 지체를 시키죠. 지체를 시키는데 이 흡착제와 시료 AB와의 관계가 친화력이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화력이 좀 더 강한 경우는 그 고정상 내에 있는 흡착제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오래 붙들리게 되죠. 친화력이 약한 경우는 빨리 이제 그 흡착과 탈착을 하게 되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시료가 고정상을 통과하면서 자연스럽게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는 것들은 이제 그 크로마토그램으로 나타내는데, 자꾸 이제 새로운 용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동상, 고정상, 또 크로마토그램.
그래서 그 개념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잠시 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 현장을 방문해서 이 내용들을 완벽하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로마토그램에 대한 용어가 나오는데, 자, AB가 고정상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흡착과 탈착에서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면은 디텍터 검출구에 다다르죠. 이 검출구에 다다른 모양 상태를 크로마토그램으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도 역시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데 A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좀 더 빨리 고정상을 통과한 것이죠. 그래서 그 검출기에 다다른 것이죠. 정지적 신호가 띠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농도는 그 피크가 크면 클수록 농도가 많고요.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농도가 낮죠. 그래서 A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B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산맥처럼 띠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크로마토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크로마토그래피 원리가 방금 설명드렸던 두 개의 그림으로 모두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자세한 내용이 나오긴 하겠는데 우선 크로마토그래피를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이동상이 있고요. 시료를 이동시켜 주는 겁니다. 그림에서 기억을 합니까? 그리고 이동을 시키고 어디로 이동을 합니까? 고정상으로 이제 그 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고정상 내에 있던 그 시료와 그 물리적인 흡착과 탈착을 하는 그 충진제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흡착제가 들어 있죠. 그래서 시료가 들어오게 되면은 흡착